에, 이어서 제가 사이버로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오늘 했죠. 발표했는데 수질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한 거예요. 지하수 중금속, 그 다음에 상수 처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질 오염 현황에 대해서 했고, 아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했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라든지,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한테 할 그만 추려갖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물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은 이제 항상 이렇게 대기나 해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강수량이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편중되어서 물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룬다. 그 원인이 뭐냐니까 기후 변화거나 또는 온난화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불균형이 깨지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물이 오염이 빠른 속도로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구하는 수질 규정이 이제 아주 높고 그다음 충족할 수 있는 물이 이제 급격히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우리가 수자원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게 지표수, 지하수, 해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지표수예요. 근데 우리가 생물이나 인간이 이제 필요한 모든 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우리가 특히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담수는 수자원은 약 0.62%밖에 안 돼. 아주 적은 양이죠. 바다는 97%고 육지물이 3%고. 수단이 약 0.6%라는 이야기는 아주 적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많이 급소양인데 우리가 특히 빙하 같은 댐 건설로 해서 우리가 수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약 0.15%더 올릴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물이스나 워터 사이클이 있는데 막 물은 이제 각 이제 분포대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에,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이렇게 증발돼서 그게 이동되어 갖고 이게 이제 비로 이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물순환이. 그래서 항상 자연적 이동 현상을 갖고 있지만은 물이 이제 이게 항상 평형을 유지하죠. 육지에서 얻은 양하고 바다에서 증발 양하고는 같다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순환. 물순환이 잘 이루어지죠. 이렇게 기름 보시면 지하수도 이동되면서 물로 이제 바다로 빠져서 증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물순환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수질 오염이 이제 중요한데, 자, 수질 오염이란 뭐냐? 우리는 수질 오염하기 전에 자연수가 뭐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자연수인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죠. 첫 번째 이제 물리적 그 방법 어떻게 해요? 부유물질이 없어야 되고 맛 냄새가 괜찮아요. 주위에 기온과 비슷한 수온이 돼야 된다 이죠. 그다음에 화학적 조건이 이제 얘기죠. 적당한 양의 DO가 녹아야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고 무기 영양소가 이런 거죠. NOx라든지 PO4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이게 이제 용이돼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몸에 필요한 거죠. pH가 이제 중성이 되고 유기 농도 일정이죠. 이게 BOD가 이제 BOD가 아주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BOD에 대해서 유기농도 일정 기하에 BOD입니다. 이 중요하죠. 여러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조건은 이제 주인전 전염병 기타 세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알아야 되죠. 자, 자연수를 알면 이제 수질 오염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생태계, 하천 생태계에서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그 수익이 지금 자연을 초과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경우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수질이 이제 오염됐다는 이야기는 그 사용하고 마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얘기해요. 이 유기물질량이 너무 많이 있다 이죠. 자정 능력이 자정 능력은 이제 비가역적 상태가 되는데 무려 자정적으로 이제 호기성 박테리아가 유입되는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데 정화시킬 수 없는 한계, 그냥 DO가 낮아, DO가 산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오염을 일으키고 인간 생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죠.
분해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수직 오염이 됐다. 유기물질 양이 많다는 얘기죠. 자, 비가역적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남은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용존산소, 생화학적 산소 용량. 생화학 산소 용량 제가 시험에 낸다 했죠. 그렇죠. 수중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분해한대요. 오염물질 들어오면 분해 과정에서 미생물 호흡에 요구되는 산소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의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유기물질 오염되는지 이 속에 호기성 미생물이 있어요. 그럼 막 유기물질을 먹어요. 먹는데 산소가 필요하대요. 산소를 소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소를 소비하니까 산소 떨어지고 쭉 떨어지면 이제 그만큼 분해되면 BOD가 낮아지죠. 이런 용존산소가 BOD는 반대 영향을 얘기합니다. 용존산소 DO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DO는 BOD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물속에 산소량이 많다. 이야기는 물속에 유기물질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유기물질이 많으면 산소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산소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오염됐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DO하고 BOD는 반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강조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큰 고기에 있다가 정화구역에 작아지죠. 다시 회복되고 청춘구역으로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상수 처리는 아까 여러분들 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수 처리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자, 빠진 건 이제 어떤 이제 말씀드리는 빠진 건 뭐냐면 폐수 처리입니다. 하폐수 처리인데 스크린 심사지 응집 1차 침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상수 처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뒤에 있다는 뒤에 포기죠. 생물학 처리를 포기조를 합니다. 2차 침전지를 거치면 배수 처리되는 거죠. 이 포기조에서 그러면 이제 쓰러지 응축조가 나오죠. 요 부분이 배수 처리죠. 오폐수 처리, 오소나 배수나 처리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추가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처리인데 123쪽입니다. 그림입니다. 1차 처리 2줄 쓰죠. 1차 처리 100% 다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오면 여기에 특수한 박테리아를 있으면 그 박테리아가 유기물질 먹어요. 먹다가 배가 터져 죽어요. 죽으면 활성슬러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슬러지 처리가 나머지 덜 먹었네, 덜 죽으네, 배가 덜 터지면 다시 돌아간다. 그 다시 이제 먹고 배가 터져 죽으면 활성슬러지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조금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물학 처리는 아주 중요하죠. 생물학 처리가. 여러분들 영상을 또 보시면 생물학 처리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 생물학 처리는 이제 활성슬러지 반송 이 부분 무산소도 필요해요. 호기성도 있지만 특수한 박테리아를 집어넣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그 활성슬러지, 이 슬러지는 이제 이 박테리아가 먹고 죽는 거에 배가 터져갖고 죽으면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고 덜 죽은 놈은 다시 이렇게. 자, 앞에 보면 또 이 부분을 포기적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쭉 딱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게 공정을, 그렇죠? 정말 이 부분은 똑같죠?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이고 정수지 배수지 이제 빼고 여기까지죠. 소도시 빼고 여기까지 거의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수질오염 현황은 앞쪽에는 이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중요하죠. 이런 빠져있죠.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했는데 124쪽에서 126쪽에 쭉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제적 사회적 하고 자연적 요인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경제 사회적 그게 상당히 큽니다. 자연적 요인보다는 큰데 자연적 요인보다 무슨 말씀드리면 강수랑 불균에서 물이 지역별 계절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온난화에서 자연적 요인이죠. 사막화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이거보다는 경제 사회적 유발하는 요인이 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인구 증가, 도시 집중, 가구 주택 증가, 그 생활 하수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해서 용수 사용이 급증하죠. 산업 배수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수질 환경에 부담을 준다. 경제 사회적 그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빠진 부분을 제가 딱 설명을 쭉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BOD는 제가 시험에 냅니다. BOD를 다시 하면 DO와 BOD를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서울의 물인 우리 아리수라고 해야죠. 정제 과정 6분 18초 전인데 거기서 BOD가 또 나옵니다. BOD가 1ppm 이하. 1ppm 이하는 좋죠, 물이. 그렇죠? BOD가 낮을수록 DO는 높아지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성세제가 미친 영향, 생활하수는 이렇게 줄인다. 7번 공육천대.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생물화 처리 부분이 나오죠. 합성세제가 아주 그 문제가 생기죠. 강을 또 오염시키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이 팀 아주 중금속 발표팀 아주 잘했어요. 발표를. 특히 우리 환경의 기술적 측면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